워런 버핏의 철학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인데 너도 들어본 적 있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희망보다는 솔직히 좀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 우리가 어디 게으르게 살았어?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하기 싫은 일도 꾹 참고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잠자는 동안 돈을 벌라니 그건 정말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를 조금씩 해보니까 버핏의 그 말은 우리를 기죽이려는 게 아니었더라. 오히려 이 냉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한 우리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 오늘은 뜬구름 잡는 대박 이야기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쉼 없이 달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인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를 위해 일해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게.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통을 나르는 3대, 수도관을 짓는 삶. 혹시 파블로와 브루노 이야기 들어봤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우화인데 잠시 들려줄게. 옛날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청년이 살았어. 마을에 물이 부족해서 산 꼭대기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팔아야 했대. 브루노는 힘이 좋아서 아주 큰 물통을 지고 매일 산을 오르내렸어. 당장은 돈을 꽤 많이 벌었겠지. 퇴근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반면에 파블로는 생각이 좀 달랐어. 낮에는 물을 길었지만 저녁과 주말에는 시간을 쪼개서 산에서 마을까지 연결되는 수도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은 파블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당장 물 한 통이라도 더 나르면 돈이 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니? 하면서 걱정 반, 비웃음 반으로 바라봤지. 하지만 5년 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브루노는 나이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무거운 물통을 나를 수 없게 됐어. 안타깝게도 수입이 끊겨버린 거야. 하지만 파블로는 완성된 수도관의 수도꼭지만 틀면 됐어. 그가 잠을 자든 식사를 하든 여행을 가든 물은 계속 흐르고 돈은 들어오게 된 거지. 지금 우리는 브루노일까? 파블로일까? 우리는 대부분 브루노가 되도록 교육받았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는 말은 사실 더 크고 비싼 물통을 지라는 말과 비슷해. 하지만 물통이 아무리 커도 내가 아프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수입은 멈추게 돼. 그게 노동소득의 한계야. 경제적 자유라는 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아주 가느다란 빨대라도 좋으니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물이 흐르는 수도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그럼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알려줄게. 현실적인 두 가지 시스템. 직장인인 우리가 퇴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야. 금융, 콘텐츠. 첫 번째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금융 시스템이야. 주식 투자를 단순히 용돈벌이나 도박처럼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주식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 내가 삼성전자나 애플 혹은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산다는 건 이런 의미야. 내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의 천재적인 인재들과 시스템이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지. 기업이 번 돈을 배당금으로 혹은 주가 상승으로 너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혜택이야. 매달 커피값, 술값 조금씩 아껴서 주식 한 주를 모으는 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야. 미래의 너를 대신해서 일해줄 든든한 지원군을 고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너의 경험과 지식이 일하게 하는 콘텐츠 시스템이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번 찍어서 올리면 나는 쉬고 있어도 이 영상은 계속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잖아.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겪은 실수담, 취미로 배운 요리, 혹은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경험까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전자책을 만들어두면 그건 복제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 돼.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지루한 구간을 견디는 힘. 듣고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같지? 그런데 왜 주변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드물까? 그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야. 월급은 일하면 한 달 뒤에 바로 들어오잖아. 보상이 확실해. 하지만 시스템 소득은 달라.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동안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 유튜브 영상을 10개를 올려도 반응이 없을 수 있고 주식을 모아가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마치 파블로가 몇 년 동안 땅만 팠던 것처럼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역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해버려. 나는 이 구간을 성장의 잠복기라고 부르고 싶어.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잖아. 그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지만 비행기는 아직 땅 위에 있어. 하지만 그 속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오르게 돼. 시스템 소득도 똑같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게 아니야. 지금 너는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중인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작해보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지? 당장 내일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서점에 가서 관련 책을 한 권 사거나 만 원이라도 좋으니 우량주 한 주를 사보는 것. 그런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이야. 우리의 목표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 때문에 소중한 내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잖아. 나도 아직 가는 중이고 너랑 같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가다가 지치면 서로 응원도 해주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면서 말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너처럼 미래를 고민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줘.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 보자.